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스코가 대표적인 철강산업이죠. 그러면서 친환경 전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포스코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포스코가 오는 10월 6일에 세계 최초로 수소 환원제철 국제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아무래도 철강산업은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산업인데요. 철강산업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 기술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헐광업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고로입니다. 고로에 철광석하고 석탄, 코크스를 넣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으면 철광석에서 이제 쇳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있었던 그 석탄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제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철광석을 녹이는 방식이 이제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현재는 한 전기로가 있는데 그 전기로 같은 경우는 이게 고철을 가져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되게 고급 철강제를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어떤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용광로, 고로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수소 환원 제철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2040년까지 수소 환원 제철 개발을 완료해서 2050년에는 철강 산업의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철강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국제 수소 환원 제철 포럼을 세계 최초로 개최를 함으로써 글로벌 철강사의 친환경 전환을 앞장서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9월 27일 날 수소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9월 27일 날 갈 수 있게 돼서 이제 9월 27일 날 가서 이제 철강 산업이 그리고 있는 미래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예습 차원에서 포스코가 그리고 있는 수소 산업의 미래 그리고 철강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포스코는 2050년까지 연간 수소를 무려 500만 톤을 생산을 해서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500만 톤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 수소 환원제철에 들어가는 수소만 무려 37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에너지가 이제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을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천연가스 발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100% 수소로 대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한 1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 환원제철에서 375만 톤 그리고 LNG 발전에서 100만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무려 475만 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 500만 톤을 만들면 거의 대부분은 그 자체적인 수요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파이넥스 공법을 가지고 수소환원 제철을 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게 철광석을 아까 이제 석탄으로 환원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거를 석탄이 아닌 수소로 하는 방식이 수소환원 제철입니다. 현재는 파이넥스에서는 철광석을 환원할 때 일산화탄소 75%, 수소 25%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소 비중을 점점 높여서 100% 수소로 환원을 하게 되면은 100%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9월 27일 날 제가 포스코 갔다 와서 좀 정확한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 산업, 친환경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박람회 갔을 때 본 거 중에 이제 수소 파이프라인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소는 굉장히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철이 있으면 그 속에 이제 파고드는 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화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식이 되듯이 이게 좀 내구성이 약해지는 그런 성질이 좀 있는데요. 기체 에너지를 운송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현재 가스 파이프라인은 이제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소를 운반했을 때 이 내구성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도 뭐 유럽을 중심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산업이잖아요. 철강 산업은 전방 산업에서의 뭔가 필요가 생기면 수요가 생기면 그걸 미리미리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포스코가 박람회에서 보여줬던 파이프라인은 안쪽은 이제 수소가 운반이 되더라도 취하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좀 확보하는 성질의 강제로 만들어졌고 겉에는 이제 녹이 슬지 않도록 코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수소 파이프라인은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이제 뭐 만들어지고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이게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사소한 파이프라인 하나도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소 경제를 수소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수소라는 에너지가 사용될 때 어떤 사회적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하나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수소 파이프라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SPS라는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주로 만드는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모터의 코어 부분, 또 넥소에 들어가는 분리판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넥소 안에는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지해주고 있는 분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리판은 그 안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도 나오고 물도 나오기 때문에 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의 전도도 되게 뛰어나야 되고, 내식성을 가지면서도 전도가 뛰어나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판을 정말 정교하게 성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형성도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화학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었던 흑연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철판을 사용하면서 어떤 내식성이나 어떤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을 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굉장히 비싸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포스코에서는 2012년에 이거를 코팅 없이도 내식성이 높고 그 전도성이 높으면서도 성형성을 갖춘 그런 철강제를 2012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0.1mm의 굉장히 얇은 두께의 철판인데요. 그러면서도 정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쭉쭉쭉 그어도 뚫리지 않게 그렇게 잘 만드는 철강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소 분리판을 만드는 사업을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세종공업의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삼보모터스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철강제를 포스코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리판도 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소재단에 대해서 아까 수소 파이프라인과 불로 연료전지 분리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소 에너지도 우리가 나중에 좀 진짜 수소 경제가 구현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에서 기름을 수입해 오듯이 수소 에너지도, 수소도 어딘가에서 좀 수입을 해와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산유국이라는 데가 기름이 많은 곳이잖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수소를 생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는 지역, 예를 들면 적도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수소를 만들면 이거를 가지고 오는, 그리고 그쪽에서 무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화석연료 시대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포스코 인터입니다. 예전에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스코가 인수를 하면서 대우 인터가 이제 포스코 인터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미얀마의 가스전 사업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가스전에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를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를 뭐 수입을 해온다거나 무역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포스코 인터는 가스전 개발 사업이 화석연료 시대의 사업이었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뭐 호주라든지 남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사업자들과 협력을 해서 그쪽에 재생에너지를 깔고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국내로 수입해오는, 아니면 해외로 무역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포스코 인터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은 포스코그룹 회장은 재생에너지원을 통해서 그린 수소 해외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수전의 기술,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의 기술과 기술 개발과 투자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또 이제 운송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운송을 하는 방식이 기체를 아주 낮은 온도로 낮춰서 액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수소에다가 질소를 붙여서 암모니아는 영하 한 33도 정도에서 액화가 되기 때문에 운송을 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액화를 하거나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나 액체 수소를 운반을 하더라도 그 강제, 이거를 가지고 있는 탱크의 강제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제를 만드는 일을 포스코가 좀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탄소 포집을 한다 그래도 이 탄소 포집을,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액화를 시켜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액화 이산화탄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강제도 포스코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 기체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를 만약에 받아가지고 이걸 한국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걸 받을 수 있는 터미널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는 LNG 가스를 받아올 때 포스코 에너지가 이 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LNG 터미널을. 그러면은 이것처럼 수소라든지 암모니아를 국내로 받아왔을 때 이 터미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 이런 부분도 포스코 그룹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받아온 가스를 가지고 포스코 에너지는 LNG 발전, 가스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는 일정 가스에다가 수소를 섞어 쓰는, 이거를 혼소 방식이라고 하는데, 혼소 방식의 발전도 추진하고 있고, 최정우 회장은 가스터빈에 수소를 혼합해 사용하는 기술로 100% 수소연료만으로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2030년까지 개발을 해서 포스코 그룹의 발전 설비의 전체 100%를 수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수소 경제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수소차잖아요.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가장 눈에 띄는데,
있는데 수소 경제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그러면 진짜 그 막 지금은 원유 같은 경우는 오일 메이저들 엑선모빌이라든지 토탈이라든지 이런 오일 메이저들이 원유를 시추해서 이걸 만들어서 갖고 오면은 거기에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거대한 유조선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정제를 할 때는 현대오일뱅크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정제 회사들이 또 이걸 정제를 하는 그런 거대한 서플라이 체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주유소까지 운반을 하고 그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 건데 수소산업 역시 수소차는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수소 경제로 전환이 됐을 때 과연 수소차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하게 생겨나고 있는 그 에너지 인프라 쪽도 봐야 되고 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라든지 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도 수소차도 중요하지만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그리고 지금 화석연료 시대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면서 수소산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 제일 작게는 소재 부분부터 해서 크게는 연료를 에너지를 만들고 이걸 운송하고 이런 일들도 좀 전반적으로 같이 보시면 투자할 때 지금의 어떤 친환경적인 변화의 모습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서 이런 소재 부분이라든지 뭐 설계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도 정말 그 배는 제일 잘 만들지만 핵심적인 원천 설계 같은 경우는 유럽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수소 경제라는 건 이전과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단절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인데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따라가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세계적인 소재 업체, 뭐 또 듀폰이라든지 도레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소재 업체가 수소 시대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화석연료 시대에는 이런 데를 따라가기에 너무 격차가 컸지만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업체, 또 세계적인 부품 업체, 세계적인 에너지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르고 굉장히 기민하고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우리나라가 꽤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 협업을 하고 한국 정부와 협업을 하려는 러브콜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것처럼 포스코를 이전에는 철강 산업 하나만 보고 있었다면은 뭐 2차 전지 소재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에서도 뭐 소재 부분 그리고 강제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포스코 그룹의 전화의 추이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일에 수소환원제철 간담회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사실 포스코가 지금까지 발표를 한 건 있었는데 그 기자들을 상대로 이게 언론 간담회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소수의 기자들을 초대하는 자리인데 27일에 제가 그 자리에 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그 친환경의 시대를 어떻게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